됐으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프리랜서 비자, 포르투갈 D7 비자, 호떡이 아빠님이라는 분이 올려주셨어요. 1977년생 아이 셋 아빠입니다. 집사람은 84년생, 아이들은 2013년, 2015년, 2018년 생입니다. 현재 온라인으로 번역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시고 사업자 등록증이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고 있고요. 대략 월 700에서 10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비즈니스인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니까 뭐 전형적인 디지털 노마드적인 삶을 살기에 유리한 상황인 거죠. 게다가 임대소득도 월 200만 원씩 받고 있고 민박집도 또 별도로 운영해서 월 2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1억 5천 현금을 통장에 예치해 두고 있고요. 15억 정도 되는 꼬마 건물과 10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제 이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완벽합니다. 현재 포르투갈 D7 비자와 독일 프리랜서 비자 둘 중 하나를 받아서 유럽으로 집사람과 아이 셋 같이 가서 시민권까지 받고 싶은데요.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그냥 포르투갈하고 독일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 하면은 저는 당연히 독일을 선택할 것 같아요. 만약에 자녀가 없이 그냥 엄마 아빠만 있는 뭐 흔히 얘기하는 뭐 딩크족이다. 그러면은 굳이 독일로 가서 개고생을 할 이유가 없어요. 날씨 좋은 포르투갈, 물가도 저렴하고 음식도 맛있고 뭐 그냥 유유자적하면서 포르투갈에서 뭐 D7 비자 받든 뭐 골든 비자를 받든 뭐 상관없어요. 물론 골든 비자 약간 좀 비추기는 해요. 포르투갈 골든 비자가 한번 중단이 됐다가 뭐 다시 뭐 지금 뭐 재개가 되느니 뭐 어쩌니 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포르투갈이라는 나라가 하여튼 위치상으로는 남유럽, 서유럽 뭐 여기 어디쯤 끼어 있는데 그렇게 경제라던가 사회가 완전히 안정화가 된 나라는 아니에요. 생각보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좀 꽤 낙후가 되어 있는 편이고 그 한번 그 통계 자료를 찾아보시면은 뭐 리스본이던 리스본은 포르투갈이 아닌가? 맞나? 포르투갈의 수도가 어디였죠? 이제 맞다. 리스본 맞네요. 스페인의 수도가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그다음에 포르투갈의 수도는 리스본, 그다음에 뭐 포르토 뭐 이런 데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포르투갈이 아무튼 경제 상황이라던가 전반적인 국민들의 소득 수준이라던가 이게 별로 높지는 않아요. 높지는 않다 보니까는 정작 포르투갈 사람들도 같은 유럽 내에서 이민을 많이 나가는 편이에요. 특히 엘리트 계층들. 실제로 저희 가족이 룩셈부르크 살고 있잖아요. 룩셈부르크에서 일반적으로 룩셈부르크 현지인, 뭐 프랑스 사람, 벨기에 사람, 독일 사람, 이렇게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런 나라들의 출신의 외국인들도 많이 들어와서 거주하고 있는데 약간 뜬금없이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들어와 있는 나라 사람들이 유독 포르투갈 사람들이 많이 와 있어요. 포르투갈에서도 좀 뭐 공부 좀 하고 뭐 변호사, 무슨 뭐 회계사, 뭐 IT 엔지니어 아니면 뭐 기타 뭐 의사라던가 뭐 이런 분들이 포르투갈 사람들이 엘리트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룩셈부르크에도 많이 와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포르투갈 커뮤니티가 룩셈부르크 내에 꽤 큰 편이에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전통적으로 포르투갈이 그렇게 아주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발달한 나라는 아니다. 그러다 보니 물론 포르투갈에서 국제학교를 뭐 보내면은 뭐 영어 잘 배울 수 있고 하기는 할 것 같은데 국제학교에서 꼭 영어만 배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나라의 뭐 포르투갈어도 당연히 배운단 말이에요. 그럼 물론 포르투갈어도 배우면 좋은데 자 어차피 영어 외에 그 다음 다른 언어를 배운다고 할 때 당연히 독일하고 포르투갈 비교하면은 어떤 게 더 쓸모가 많겠어요? 독일어죠, 당연히. 독일어 쓰는 나라, 독일,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하지만 독일어는 독일에서만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벨기에까지도 일부 지역에서 독일어를 쓰고 있어요. 네덜란드도 사실 독일어가 상당 부분 통용이 되고. 그러니까 대체로 알프스 이북에 잘 사는 나라들은 대부분 독일어가 통용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영어 플러스 독일어를 하나 원어민급으로 두 가지 언어를 구사할 수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과
뭐 영어하고 포르투갈어를 잘 했을 때에 얻을 수 있는 어떤 뭐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뭐 이득이랄까, 혜택이랄까, 여기서 이미 게임이 끝나요. 이제 독일에서도 일단 포르투갈 골든 비자는 굉장히 불안해요. 나중에 팔고 나가기가 힘든 부동산이 전통적으로 포르투갈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저는 포르투갈에 부동산 투자하는 거를 일반적으로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나는 거기에 뿌리를 내릴 거다. 나는 이거 사면은 뭐 죽을 때까지 물려주고 안 팔 부동산이다. 그러면은 혹시 뭐 모르겠는데 포르투갈 부동산은 외국인이 한번 들어가면은 빠져나오기가 아주 힘든 부동산이에요. 그다음에 그래서 골든 비자 안 되고 D7 비자는 약간 은퇴 비자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유지하고 포르투갈어 배우고 5년 만에 시민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자녀가 없으면은 좋은 방법이에요. 은퇴 비자. 원래 목적이 은퇴 비자 같은 거거든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자녀가 어린 자녀 심지어 나이가 어린 자녀가 셋이나 있다? 그러면 아이들 교육을 굉장히 상위권 우선순위에 넣어야 되는데 그럼 당연히 독일을 택해야 되고 그 중에서도 독일 프리랜서 비자와 블루카드 비자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프리랜서 비자가 더 관심이 있습니다. 초기에 목돈이 좀 들어가는 블루카드보다 프리랜서 비자가 더 저에게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요. 굉장히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그러니까 뭐 프리랜서 비자든 블루카드가 됐든 어쨌든 독일 영주권, 독일 시민권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프리랜서 비자는 독일 영주권, 독일 시민권으로 연결되는 데 있어서 블루카드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돈과 비용과 시간과 리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프리랜서 비자는 당장 내가 뭐 세금 안 내도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프리랜서 비자는 4대 보험이 의무가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 비용을 아끼는 것 같아요. 하지만 4대 보험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4대 보험을 안 내서 영주권이나 시민권 넘어갈 때 더 불리해요. 너는 연금, 독일에서 연금도 못 받고 의료보험도 없으니 개인적으로 의료보험 낸 기록을 가져와라. 너는 연금을 낸 기록이 없으니 개인적으로 뭐 자산을 증명하든 노후가 보장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라 라고 해가지고 이 자영업 거주허가로 독일에서 한 10년 거주를 했지만 영주권을 아직도 못 받아서 저 세미가 그 소개해주는 블루카드를 통한 2년 만에 21개월 만에 정확하게 21개월 만에 신청할 수 있는 영주권 제도를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독일 교민들 중에. 왜냐면 자기는 여기저기 속아가지고 프리랜서 비자로 독일에서 지금 몇 년째 버티고 있는데 아직도 영주권을 해결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한 21개월 빡세게 세금 4대 보험 내면은 영주권이 너무나 쉽게 주어지거든요. 그건 마치 사기처럼 보이는 거죠. 그게 아닌데. 그냥 법에 나와 있는 그 절차를 그대로 따랐을 뿐인데. 그리고 제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게 독일에서 블루카드를 통해서 영주권까지 갈 때 대략 한 2.5년 동안 최소 3억 원 정도의 자금이 든다고 말씀드리는데 이 비용에는 생활비, 세금, 4대 보험, 무슨 뭐 저희 여러 가지 뭐 행정 비용, 저희 수수료 이게 다 포함된 모든 금액들을 때려 넣은 거예요. 자, 자영업 거주 허가, 정확하게는 프리랜서 비자가 자영업 거주 허가 셀프 임플로이드 뭐 레지던스 퍼밋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카테고리에 찾아보면은 이거 아무리 빨리 영주권 신청한다 하더라도 3년 이후예요. 물론 3년 이후에 신청한다고 영주권이 보장되지도 않지만 왜? 세금과 4대 보험 낸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 보험 내가 뭐라 그러죠? 의료보험 같은 것도 내가 사보험으로 가입해야 되고 연금 같은 것도 내가 알아서 뭔가 따로 증명을 하고 자산 증명을 해야지 3년 뒤에 신청을 할 수 있을까 말까 그래요. 되게 신청해도 승인이 안 나요. 왜? 이 정도 자산으로는 독일에서 영주히 거주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라고 해서 거절을 주기 때문에 하여튼 독일 교민사회에 가보면은 이거 프리랜서 자영업 거주허가 받고 10년 동안 버티기는 버텼지만 영주권은 못 받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그 사람들이 저 세미를 되게 싫어한다. 자기보다 늦게 온 사람들 영주권 쉽게 받게 해주니까. 그리고 제가 흔히 얘기할 때 2.5년 동안 3억 한꺼번에 들어가는 돈이 아니에요. 2.5년 동안 아주 러프하게 설명하면은 매달 1,000만 원씩 깨지는 거예요. 분납이에요. 그 와중에 그 중에 한 뭐 반 정도 내가 생활비로 쓰고 한 반 정도 세금 4대 보험 적립된다. 이렇게 보시면 그게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또 뭐 독일에서 국제학교 사립학교를 보낸다고 하면은 어쨌든 영어 독일어 원어민급이 될 거 아니에요. 두 가지 언어를. 영어하고 독일어만 원어민이 된다고 해도 전 세계 GDP 순위 1위부터 10위까지 한번 찾아보세요. 대부분 영어 독일어권 국가예요. GDP 1위부터 10위까지. 뭐 일본, 중국 정도 빼면은. 그리고 실제 삶의 질이 좋은 나라들, 도시들 순위를 따져보면 대부분이 독일어권 도시예요. 스위스의 무슨 뭐 취리히, 베른 이런 곳들 무슨 뭐 바젤, 뭐 독일의 미넨, 뭐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윈, 뭐 잘스부르크 이런 데 전부 다 독일어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포르투갈보다는 독일을 더 권해드리고 싶다. 그리고 프리랜서 비자와 블루카드를 고려했을 때도 영주권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블루카드를 조금 더 권해드린다. 오히려 영주권을 빨리 받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용, 세금, 무슨 뭐 사대보험에 투입되는 예산을 오히려 더 줄일 수가 있어요. 그 자영업 거주 허가로 백날 버텨봐야 영주권 쉽게 안 나와요. 그 조항, 이민법 조항 자체가 모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한 자산가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그 자산이 또 심지어 여기 이제 보면은 이분 한국에 자산이 꽤 있기 때문에 뭐 자영업 거주 허가로도 영주권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단 이 자산들이 한국에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인정이 안 돼요. 이걸 다 정리해가지고 독일로 들어가서 독일에 있는 은행에 현찰로 찍혀 있거나 독일 부동산에 투자가 되어 있거나 뭐 완벽하게 이렇게 그 자산이 옮겨와 있어야지 영주권 시민권으로 겨우겨우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어느 시점에는 뭐 내가 갖고 오든 뭐 하면 좋기는 한데 영주권 받는 시점까지 다 들어와야 되니까 훨씬 더 어려운 거죠. 리스크가 큰 거죠. 그래서 호떡이 아빠님은 한번 제가 말씀드린 설명드린 내용들을 잘 객관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